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다입니다. 자, 9월의 첫째 주간 여러분들 마무리는 잘 하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 아이폰 사용 규제와 더불어서 국내 IT 밸류 체인에 대한 악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인해 양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종목까지 지지부진할 수는 없겠죠.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자꾸 시속 게임들이 연출되는 느낌이다라는 좀 생각들도 드실 겁니다. 오늘은 로봇 2차 전지 상승 속에 반도체에 좀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비료주들도 어제 시간 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흐름들이 오늘 연출됐다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 대체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총상위주의 중심으로 러브콜이 거세게 나타난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6거래일 동안 상승, 6거래일 만에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 나왔고요. 제약바이오들 안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내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3%, 에코프로 1%,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또 반도체가 조금 더 하락하는 움직임 보인다라고 했는데 LNF 조금은 빠졌지만요. 포스코 DX 계속해서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 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로봇주 대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상승 지속 여부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이시죠? 화려합니다.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21만 2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엔터주들 안에서도 JYP 엔터 나 살아있다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M도 역시나 오늘 오름세 보여줬네요. 여기 말고 그 이후에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그러니까 10위권 이후에 있는 종목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루닛이라는 종목 치고 올라오죠. 거세게 무겁게 치고 올라오는데 24만 9천 원 지금 형성했고요. HPSP 같은 경우는 월봉 보시면, 주봉 보시면 정배열 예쁘게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룰림목이 오늘의 기회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영향 우려가 좀 털썩 내려앉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시가총액들의 상위권의 움직임들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회에서 말씀드렸던 또 농기계, 또 비료 관련한 테마주들 모두 다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시작하자마자 강한 급등세를 장초반 9시 1, 2, 3, 4분인가요? 그때 다 연출을 좀 하는 움직임 보였어요.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을 살펴보면 단연 조비였습니다. 조비가 상한가까지 딱 갔다가 오후장에 들면서 그게 풀렸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 이후로 필두로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보시다시피 윗골이 좀 닳는 음봉 캔들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빠르게 이동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2021년 또 요소수 품귀 현상 재발 우려 속에서 조비 24%, 첼시스 11%, KG케미칼도 19%로 급등세가 좀 연출됐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는 시간 외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 검토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검토가 나오면서 반사수혜로 우리 철강 관련주들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시간 외에서 철강 섹터에 좀 실렸는데요. 뭐 한일 철강, 문배 철강 여기는 없지만요. 뭐 금강 철강 그리고 신스틸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정규장에서의 철강주들의 움직임도 아주 기대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장을 마치고 나서 UAE 로얄 패밀리 오피스 SY의 공장 전격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파트너십에 대한 검토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듈러 주택 테마로 지금 꼽히고 있는 SY 그리고 AT1 그리고 덕신 하우징 두 가지 테마로 좀 볼 수 있네요. 오늘 호재 두 개 나오면서 두 가지 섹터가 오늘은 좀 움직였다라는 걸 시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에 이런 또 섹터들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의 한마디 그리고 이 한 주가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약간 선물 상자처럼 총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도요. 뭐 최근 장이 거의 이제 지속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고성장주로 전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성장주 쏠림 장세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퍼가 2배 미만짜리 심지어는 뭐 1.5배 뭐 이런 것도 많아요. 퍼 1배, 2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정말로 과거에는 뭐 몇 년 동안에는 참 없던 일이죠. 굉장히 저성장 가치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0.9배 퍼가요. 그다음에 올해는 1.5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퍼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대략 보면 철강, 화학 같은 이런 대중국 관련주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지주회사 같은 데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전문가들이 또 슈퍼개미들도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올해는 지주사들이 한번 시세 낼 거다. 그다음에 또 저퍼 가치주들이 올해는 이제 한번 보여줄 거다. 이랬는데 전혀 안 보여주고 오히려 더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대신에 뭐 수년간 적자를 계속 보는 기업도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만 붙으면 급등하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와서 이 저평가된 이런 그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편중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몰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성장주의 쏠림 장세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셨고요. 여러분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는 이슈를 한번 저희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기사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외국인들이 담는데 의료 AI주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의료 AI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초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루닛 같은 거죠. 그렇죠. 의료 AI인데 왜 이렇게 세게 갈까? 지금 루닛이 지금 13배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바닥에서 그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실적도 그렇게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것은 역시 AI 혁명이 이런 부분에서 의료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골고루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만 특히 사람의 생명을 진단하고 하는 이런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것이 퍼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의사들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네. 의료 서비스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라는 게 원래 공룡 기업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초대형 기업들의 전유물이죠. 왜냐하면 거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투입돼야 되고요. 따라서 비용이 뭐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은 이거 힘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제 중소기업들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특화 모델 서비스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인공지능 대장 내시경이 이제 또 개발이 돼갖고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단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내시경을 갖고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딱 가서 암세포가 딱 있다. 그러면 위험 경보 신호를 발령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쉽고 좋아졌다. 그래서 아주 작은 용종 같은 경우도 위험 경고 신호가 뜬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주 섹터는 의료 인공지능 섹터 이런 것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본 기업이 내시경 진화되고 뭐 아무래도 이제는 의료용 또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보셨지만 의료용 AI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앞으로 AI의 이거는 출발은 지금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시세가 많이 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꺾일 겁니다. 꺾이고 난 다음에도 결국 제대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진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들은 또 장기 성장을 또 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챗GPT의 혁명 때문에 의료 AI 섹터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선전의 텐센트도 중국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또 전번 시간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장기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루닉 같은 게 이제 암 진단이죠.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용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뭐 JLK 같은 거는 뇌졸중 진단이죠. 그다음에 또 딥노이드 같은 거는 엑스레이 분석이고요. 비유노 같은 거는 뇌 MRI 영상 진단이에요. 이런 특화 모델, 이 특화 모델을 좁혀서 하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적들이 너무 안 좋아요. 적자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별로 안 나오고, 또 이제 루니 정도는 그래도 글로벌하게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또 믿어볼 만한데 나머지들은 또 국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성장성이 나중에 실적으로 따라올까? 이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유망주 의료 AI 섹터 중에서 실적도 따라오면서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큐렉소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번에도 루딘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대표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면 주가에도 이런 확실하게 퍼포먼스가 날 거라 했는데 그만큼 또 낮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큐렉스도 또 궁금합니다. 왜 유망주로 보고 계세요? 네, 이 큐렉소는요 인공지능 수술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우선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해요. 그리고 매출도 4년 연속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출도 거의 없이요. 뭐 적자는 많이 났는데 주가는 많이 급등하는 이런 테마주 성격의 의료 AI 기업도 좀 있는데 요거는 실적이 제대로 좀 받쳐준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리고 성장성도 상당히 가파르고요. 또 기술력도 탁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교세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죠. 거기하고 판매 지위를 해갖고요. 지금 올해는 치과 요 분야에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갖고 이 제품을 갖다 이제 판매를 하려 그러는데 일본 교세라 쪽이 약 그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는 된다 그래요. 여기하고 제휴를 한다면은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또 척추 수술 로봇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수술 로봇 같은 건 굉장히 정교한 것이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니까 이걸 받고 나면은 굉장히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수술을 할 때 이게 의료 수술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수술 도구 같은 것을 위치 인식을 정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도구 같은 것을 가지고 하죠. 근데 이 도구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로봇이 정확히 알아서 도구를 딱 집어갖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화된 그리고 제대로 된 아주 고도화된 어떤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편의성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환자 위치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추적을 해갖고요. 거기에 맞도록 수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거의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자기가 보고하는 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수술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인공지능 수술 로봇인데요. 이런 고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도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그거는 또 병원에서 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을 또 잘해야 되죠. 이 국내에서만 머물면은 그 시장은 한계가 있고요. 매출 증가도 별로 신통치가 못해요. 해외 쪽에서 결국 글로벌 경영을 가지고 팔 수 있어야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고 매출 신장도 되고 안정 성장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공략을 지금 이제 인도라든가 인도도 시장 크죠. 뭐 인구가 한 15억 명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일본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같은데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시장들을 잘 공략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결국 돈을 제대로 벌려면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은 내년도 정도에 FDA 승인이 이제 척추 수술 로봇까지 다 되면은 공략을 적극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면 제대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매출이 조금 더 급증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매출과 수익이 따라온다. 영업이익도 쭉 따라온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AI 의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큐렉소가 아니라 닥터 렉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명동거래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에서 시장 궁금증, 종목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기다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릴 거고요. 원래 무료 방송도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의 주제는요. 이제 추석까지 2주 남았어요.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딱 2주 딱 남았는데요. 2주 동안에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럼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향방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조금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것이 지금 바닥을 확인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빠질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번에 제가 루넷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루넷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났죠. 크게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나, 이제 상투가 됐나,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 진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또 추석이 다가오죠. 그 전과 후의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1번 힌트는요. 윈트 신호 기반의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머크사하고 제휴를 했어요. 머크는 뭐 세계적인 그런 제약사죠. 여기하고 제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윈트 신호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 그랬는데, 이 윈트는 세포 증식과 분화의 필수적인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어떤 신약 물질로서의 영향을 갖고 있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힌트가 나왔어요. 바이오 기업이다. 그리고 AI 신약 개발에 맞손을 잡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